안녕하세요. 산재박사TV의 이승주 노무사입니다. 박찬수 노무사입니다. 네, 승주 노무사님,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보상금을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인공관절 수술이 혹시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관절염 등으로 인해서 인공이 많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신체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해가지고 정상 관절의 좀 기능을 갖도록 하는 수술을 말합니다. 그렇죠. 보통 인공관절 수술은 제가 경험해봤을 때는 무릎이나 고관절 그리고 어깨 정도의 수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, 수술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한 70대 정도 되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다들 많으세요.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깨나 무릎이 아파서 수술하는 거지 이게 산재가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사실 수술을 하시기 전에 일을 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요. 특히 이제 일을 하시는 것도 자세가 조금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그렇죠. 그 중에서라도 특히 무릎을 쪼그리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이제 일을 좀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무거운 것들을 많이 운반을 하시는 그런 자세들이 좀 많다면은 충분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혹시나 그런 자세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이시라면은 좀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맞아요. 그 인공관절이 국가장애가 과거에는 됐었는데 이제 국가장애에서는 또 빠졌고 산재장애에서만 지금 특별하게 장애 등급을 인정하고 있는데, 사실 이것도 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인공관절 관련해가지고 사례 같은 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 저는 건설 일용직 분들 한 2분 정도 생각이 나는데, 첫 번째 분은 47년생 남자분이시고 석공을 하셨어요. 근데 석공이 보통 이제 건설 회사에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석공도 있지만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그런 것도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하시고, 그리고 공장에서도 돌계단이나 이런 어떤 석상? 그런 것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취급하는 중량물이라든지 그 작업대도 따로 없으셔가지고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작품 일을 20년 이상 하셨던 그런 분이 계신데, 그분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다 하셨고 결국에는 지금 양쪽 수술하신 걸로 연금 지금 받고 계신 분이 한 분 생각이 나고요. 건설 일용직 중에 형틀 목수 일 하신 분이 또 생각이 나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52년생이시고 형틀 일을 그래도 거의 한 40년 정도 하셨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었어요. 근데 실제로 건설 일용직 분들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해도 기록이 많이 안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40년 일하셨다고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로는 한 9년에서 10년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가지고, 또 승인이 될지 말지 좀 되게 어려운 분이었는데 다행히 잘 승인이 돼가지고 이분도 지금 한쪽 인공관절 승인 받고 장애보상 잘 받으신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. 그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는 굉장히 높은 대신에 이제 사대보험 가입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단하셨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건설 일용직 분들은 직력을 인증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건설 일용직 근로자분들 말고 제조업이나 청소 업무 하시는 분들, 조리 업무 하시는 분들, 여러 직종에서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이 좀 산재를 잘 승인을 받고 계신데요.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분은 조리사로 한 20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이신데, 이분은 44년생 어머니셨어요. 저를 만나 뵀을 때도 70대 보셨으니까, 그래서 거의 휠체어를 타지 못하면 이동이 좀 거의 어려우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근데 20년 동안 어쨌든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시고, 퇴사를 하신 이유도 무릎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 하시겠다 해서 퇴사를 하시고, 한 4년 정도는 동네 근처에 이제 정형외과 가셔가지고 뭐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약물치료도 하시고 이제 좀 치료를 받으셨어요. 근데 사실 그런 치료만으로는 통증이 완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결국 치료를 받으시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셨고,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산재 신청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장애급여를 5천만 원 정도 받으셔서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시고
계십니다. 정말 잘 된 상황이네요. 그렇게까지 또 나이가 많으시면 더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산재 승인 후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.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소멸시효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수술하신 지 3년이 지나셨으면은 수술하셨을 때 쓰셨던 병원비나 수술하시고 나서 일 못하신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용이 이제 지급이 안 되고 수술하신 지 5년이 지나면 수술 후에 이제 받으실 수 있는 장애 보상 그런 부분까지도 나오지가 않으니까 소멸시효 3년, 5년이 지나기 전에 수술하시고 3년, 5년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사실 아까 찬수동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업무상 사고,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다가 추락사고가 있거나 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좀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. 근데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조금 인식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놓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오랜 시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서 업무상 질병이 생기신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산재로 승인 받으셔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숙지하셔가지고 추후에 좀 산재 신청을 원활하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승준 노무사님이랑 인공관절 수술 산재 보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 승준은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박찬수 동사 이승주 농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